네, 안녕하세요. 좋은 나무 정경태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와 댓글로 격려를 해 주셔가지고 많은 힘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에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좀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일주일 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네요. 요즘에 제가 뭘 하나 제작하고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작이 끝나면 그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큰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쌍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쌍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직접 쌍간을 수영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쌍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잘 살펴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쌍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쌍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쌍간나무를 부자나무 또는 모녀나무라고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는 줄기가 굵고 키가 크고 또 하나는 가늘면서 키가 작고 그러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또는 어머니와 딸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줄기 조건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줄기 조건과 관련해서 자연에서 보면은 지면에서 두 줄기가 바로 이렇게 나뉘어서 올라가는 V자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U자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지면에서 한 1m, 2m 올라와서 두 줄기로 나누어지는 Y자 형태가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형태들이 또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형태들을 축소시켜서 화분에 옮겨서 그 아름다운 수영을 만들어서 감상하는 것이 분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런 형태들을 분해 축소를 시켜서 감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형태가 바로 이 V자 형태, 지면에서 줄기가 두 개가 나뉘어져 올라간 형태, 이 형태가 가장 이상적이고 좋더라. 그렇게 해서 쌍간을 만들 때는 주로 V자 형태로 지면에서 바로 나뉘어져 올라간 것을 선호합니다. 이게 이제 꼭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무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해서 연출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 굵기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큰 나무 줄기가 작은 나무보다 굵어야 됩니다. 자연의 행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죠. 큰 나무가 작은 나무보다 굵기가 굵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작은 나무를 더 굵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보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연의 형태를 보면은 다 좋아하는데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다르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지 좋은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보는 눈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형태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뇌리에 그 형태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면 자연의 형태를 닮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아 보이고 그러지 않으면 어딘가 모르게 네, 좀 거부 반응이 있죠. 별로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 자연의 형태를 분에 잘 이렇게 모방해서 옮겨 놓으려고 해야 되겠죠. 때문에 항상 네, 키가 큰 나무가 굵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굵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면은 라인을 비슷하게 따라가게 그려 놓았습니다. 따라가게 그려 놓았는데 여기는 이제 같은 토질에 살고 있고 그리고 기후 환경도 같고 그리고 한 몸이라서 행길도 같습니다. 때문에 거의 흐름이 같이 따라가는 게 거의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흐름을 같이 따라가다가 머리 부분이
여기는 이제 큰 나무 줄기는 바로 섰는데 여기 작은 나무 머리 부분을 제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그려 놓았습니다. 큰 나무는 가지가 나와서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이 식물들은 주식이 태양입니다. 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빛 쪽으로 향해서 큰 나무 가지에 그늘이 치니까 줄기는 큰 이 수간부 머리 쪽은 태양을 향해서 예? 태양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틀어서 밖을 나가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와 작은 나무 키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키는 큰 나무가 작은 나무보다 2배가 굵다. 예, 2배가 굵으면 키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예, 키도 한 2배 정도 커야 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작은 나무보다 3배가 굵다. 예, 그러면 키도 3배가 커주는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잣대를 정해놓고 만들려고 합니다. 공식은 아닌데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화를 준다는 것이지요. 네, 이 정도로 아시고 만들 때 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재하면은 아름다운 미를 상승시키는 그 효과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분재하면 여백과 공감미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백과 공감미. 예. 지금 현재 이 나무를 쳐다보면은 쌍간으로 이제 가지 베일을 하고 만들어 볼 텐데요. 이 공감미를 잘 살려야 됩니다. 공감미를 어디를 좀 살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네, 화분에 심게 되면은 여기 가지가 나오겠죠. 여기도 가지가 나오고. 그러면 여기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미를 우리가 충분하게 눈으로 감상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공간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쌍간 같은 경우는 공간미가 여기 또 공간이 있습니다. 줄기와 줄기 사이 공간. 이 공간미도 잘 살려서 아름다운 미가 더 연출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기에 쌍간은 여기에 웬만하면 가지를 받지 않습니다. 이 두 줄기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 공간미도 확보를 하고 공간도 확보하고, 그리고 두 줄기가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그리고 그 고태미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기를 복잡하게 가지를 받아서 가리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모양목을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모양목의 형태가 모든 그 나무의 기본 그 수행에 다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양목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했죠. 물론 라인에서도 가지를 받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짧게 받아줘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역시 뒷가지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앞가지도 만들어 줘야 되고, 올라가면서 가지 간격을 짧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모양목의 이 공식이 그대로 쌍간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단 한 가지, 쌍간에서는 한쪽을 가지를 받아주질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서로 가지를 받아주면 이 공간미가 없어지고 복잡해지고, 예, 줄기가 더 두드러지지 않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지를 받아줘야 되겠죠. 옆에만 이렇게 가지를 받아줘야. 그리고 이제 키가 나무가 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밑에 공간미가 확보되면 가지를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근데 키가 작은 나무들이면 웬만하면 수간부 쪽에서만 가서 가지를 받아줍니다. 이렇게. 예, 수간부 쪽에만 거의 올라가서 가지를 받아주는 것이죠. 키가 작으면, 키가 큰 나무는 의외로 또 밑에서 받아줄 수 있겠죠. 밑에 충분히 공간미 형성이 되고 모양이 그려지면. 그렇지만 작은 나무들은 대부분 받아주질 않고 수간부 쪽에서 거의
머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 머리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쪽에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 위에까지 위에 뒤까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역시 올라가면서 간격이 좁게 뒤까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앞까지도 들어가야 되겠죠. 앞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앞까지도. 앞까지를 받아주는데 앞까지 평면들을 보면 끝기점이 기지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이쪽으로도 올 수 있겠지만 이쪽은 그늘이 져 있고 큰 나무 쪽으로 오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 모양목 예. 얼굴 쪽에 이제 앞가지를 받아줄 때 우리가 제가 이제 모양목 설명드릴 때 끝기점이 좌든 우든 비껴서 사람을 찌르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모양목과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한 부분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앞가지를 예,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은 태양이 이쪽으로 이제 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예, 앞가지를 오른쪽으로 틀면은 예, 좀 더 나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뒤까지도 들어간다는 거 네, 앞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안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큰 나무 설명을 드려보면 예, 옆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항상 작은 나무 가지가 큰 나무 가지보다 밑에 있어야 됩니다. 큰 나무 가지가 작은 나무 가지보다 밑에 있으면은 예, 안 맞고 큰 나무 가지가 항상 작은 나무 위에 있어야 된다. 작은 나무 가지가 항상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공간미가 확보가 되었는데 큰 나무 뒷가지를 여기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무 가지보다 위에다가 그럼 여기 뒤에 아랫니 가지가 뒷가지가 보이겠죠. 이게 없는 것보다 훨씬 있는 게 더 재미가 있고 나을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개인 기량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뒷가지를 만들어 주면 훨씬 더 없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공간미가 형성이 되면서 뒤에 가지가 아련히 보이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개인 이제 그런 기량에 따라서 창작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어린 나무 가지보다 큰 나무 줄기 뒤까지는 달릴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예, 뒤까지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올라가면서 전부 다 앞까지도 만들어 줘야 되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옆가지가 나와서 이 머리 부분 작은 나무 수간부 쪽에 이렇게 위를 가리거나 하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위에 바로 눌리거나 가리면은 이 작은 나무 수간부가 드러나질 않고 예, 선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예, 예, 짧게 받아 주든지 아니면 예, 가지 각도를 예, 올려서 예, 이 공간을 머리 부분과 이 공간을 좀 거리가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거리가 있게끔. 그리고 여기 가지가 이렇게 각도 위로 올라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네,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이 수간부하고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서 머리 쪽이 두드러지게 선이 보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을 삼고 이 쌍관을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리 부분은 태양을 보면서 예, 밖을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 하나의 삼각 구도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쌍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쌍간 형태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 보는 걸로 해서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쌍간 형태 만드는 방법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